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겸공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초콜릿 다 드셨어요? 제가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PD가 사긴 샀는데 제 마음이니까. 아주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라 김 의원님도, 맛있습니다. 김 의원님도 맛있게 드시고. 예, 챙겨놨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육참골단이라는 게 이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제 감사원장하고 도이치 수사검사들 탄핵 전원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됐잖아요. 그걸 두고 이 얘기를 육참골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 봐라 연자 바람 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참골단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를 내줬으니 이번엔 우리 거야 윤석열은. 네. 근데 비중으로 보면 네. 거의 뭐 10원짜리 주고 네. 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 자기 받는 건데. 그렇지. 예. 근데 법률적으로는 예. 그 연계성은 없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예. 사안별로 판단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비중으로 봐도 뭐 감사원장 물론 높은 자리기는 합니다만 예. 대통령직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뭐 검사 3명 다 합쳐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비중이. 예. 그래도 뭐 둘 다 취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그래도 사람으로 취하 뭐 그 쪽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명을 줬으니 머릿수? 머릿수 네 명을 줬으니 한 명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니 뭐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네.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은 어저께 그 기각된 거 그 별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헌재를 이렇게 너무 헌재 재판관들은 하나 한 건 한 건을 판단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연속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면 헌재가 무슨 완전 정치 집단이라서 예. 우리가 윤석열을 뭐 봐줘야 되니까 앞에 다 기각하자든지. 예. 거꾸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니까 앞에는 좀 그러니까 앞에는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나눌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가 이진숙을 탄핵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식이 어제는 무슨 신문 하나에 뭐라고 그 기사가 났냐면 무고죄로 야당 의원들을 고발을 할 걸 검토한다 이렇게 났어요. 그랬다 또 제목을 바꿔요.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예, 이런 발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진숙을 4대4로 헌재가 기각하면서 꼭 또 다른 결정을 하거든요. 예. 국회의 이진숙 탄핵이 과연 적법한가를 판단했어요. 예.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탄핵이다.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윤석열이 얘기하듯이 이진숙이 얘기하듯이 무고를 고려할 그런 게 아니다. 탄핵 남발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고요. 예. 어제도 똑같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동기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어. 그 동기는 누구도 증명할 수 예,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적법하다. 남발이 아니다. 남발 아니다. 남발이 아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진숙 탄핵은 헌법 질서를 예.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윤석열의 주장을 탄핵한 것이죠. 어제 문정배 국회가 탄핵을 많이 해서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계엄을 했다는 걸 했다. 탄핵하는 것이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런 코드를 읽으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탄핵이 인용되려면 그냥 크게 봐서 2개가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는 중대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다 탄핵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 큰 잘못, 예.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사유의 명확성 내지는 분명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를 비롯해서 법원은 이거를 밝혀서 벌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그 재판관들이나 판사들이 이렇게 막 증거를 수집하러 다니거나 뭐 찾지 않아요. 예. 그거는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그냥 앉아서 제출되는 증거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탄핵 소추되는 경우에 상당 부분은 어떠한 의혹, 뭐 예를 들어서 부실 수사를 한 의혹, 내지는 뭐 집권 세력에 대해서 봐주기 감사를 한 의혹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성이나 분명성에서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또 국회 탄핵 소추단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단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의 한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되는 거에 비해서 인용 건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용률이 내려갈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법적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적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탄핵을 상원에서 하죠. 상원 의원 100명이 모여서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 투표하듯이 뭐 탄핵 찬성 반대로 탄핵을 하는 정치적 탄핵 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 탄핵 제도라면 굳이 그렇게 아주 입증 책임이 크거나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국회 상원 의원들이 봐서 이건 나쁜 놈이야 하면 탄핵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법적 탄핵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하긴 어저께 그 검사들 탄핵도 기각됐잖아요. 네. 그것도 문영배 재판장이 그 말을 했어요. 네. 검찰에서 이걸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해도 안 준다 이거. 네. 왜냐하면 항고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판단하는 게 자료가 제한치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도 이따 좀 이따 하겠지만은 그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서 탄핵했습니다. 근데 예. 기각됐어요. 그때도 이정섭의 수사 기록 예.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럴 나중에 수가 있지? 나중에 기소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기소했던 그 수사 기록이 헌재에 넘어갔다면 예.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탄핵 선고 인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수사 기록이 탄핵 심리를 할 때 제출이 됐다면 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이정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 도이치검사들도 수사 기록을 봐야만 이게 부실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의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뭘 판단을 해? 그렇죠. 근데 직접 헌재 재판관들이 가서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죠. 아니 그러면은 그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수사 기록을 헌재 재판관들한테 주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이걸 갖다가 밖으로다 막 빼돌릴 거다, 유출시킬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럼 그걸 못 준다는 거였어요? 아니 일단 뭐 통상 국회든 어디든 그 다른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그래서 통상 계속 거부를 해왔죠. 아니 자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삐뚤어지고 본말이 전도되는데요. 약간 이해는 못하겠어 어제 이 판결을 이해 못하겠고 그건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저건 정말 호소에 가깝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자꾸 탄핵 행위, 발의, 그다음에 탄핵안 통과 이것도 사실 구분해야 돼요. 과방위가 탄핵안을 4번 올렸어요.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예. 4개를 발의했는데 한 건 통과된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발의를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럼 무지막지하게 방송 장악을 하고 2인 구조에서 마음대로 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임명도 안 하면서 2인 구조를 유지하고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했던 것이라 이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탄핵안 남발이다 가지고 막 그 왜곡된 프레임을 할 게 아니라 왜 그랬나를 좀 언론들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 써주겠지만 써야 합니다. 써달라 그래도 안 써줘요. 뭐. 깜짝 놀랐어 지금. 갑자기 고함을 지르셔갖고.
자 그러면은 잠이 확 깼네 그냥. 탄핵 그 선고는 일단 육참은 됐고 골단 이 중요하잖아요. 골단 선고로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늦어져? 사람 피 말리게. 늦어진 이유가 오늘은 뭐예요? 틀린 것 같고. 아니 오늘 저는- 틀렸지 이제 뭐.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을 계속 그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 월요일 17일까지는 해줘야 된다 정말.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일단 월요일이 비어 있으니까 화요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번째 변론이잖아요. 예, 예. 저걸 첫 번째 변론인데 일단 대통령 탄핵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중요하겠다고 헌재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법무장관 변론 첫 번째 기일까지 넘겨가면서까지 연기하는 건 좀 헌재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부담도 되고 그리고 저희도 걱정도 되고 예. 그래서 저는 18일 오전까지는 해야 된다. 오전? 오전에 예, 오전 탄핵하고 오후니까 오후에 법무장관 아니,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하루에 1타 2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18일 오전까지는 해야 예. 일반적인 로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 넘어가면 부담스럽다는 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21일 얘기도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국무위원 탄핵할 때 예. 그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한덕수보다 예. 장관들보다 예.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예. 예, 로직을 정해놨는데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시작됐는데 예. 윤석열 선고를 안 하면 헌재가 얘기한 로직이 완전히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다른 탄핵이라고 했을 때 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과 그 이전에 일상 그 탄핵이 있었거든요. 각 예. 부처별 탄핵. 감사원장하고 검사까지는 과거의 탄핵이죠. 예. 과거 것을 이렇게 쭉 이어온 거고 예.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은 박성재,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은 본인이 그만뒀고 예. 한덕수 그리고 예. 윤석열이에요. 예. 그래서 박성재 변론 시작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18일 이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 안에 헌재 재판관 8명 중에서 의견이 지금 다 똑같이 통일됐다면은 뭐 어떤 날만 이제 잡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지금 반대하는 기각 의견을 탄핵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각 의견이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 예. 뭐 증거 채택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서류, 예. 뭐 피의자 신문 조사나 진술 조서의 경우에 이게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 예. 틀리느냐 이런 증거법적인 절차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하나.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 그거 아니 그거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 그거는. 사실은 그 원래는 예. 형사 재판 같으면 예. 수사 기록이 제출이 되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원진술자가 그 법정에 나와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 탄핵 심판에 나온 증인들은 김용현 뭐 그리고 군사령관 몇 명 해갖고 예. 다 합쳐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수사 기록에 담겨져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조서에 진술을 한 사람들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원진술자를 예. 탄핵 심판정에 세웠던 사람만 인용할 증거로 수- 쓸 수 예. 있느냐 아니면 다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헌재 탄핵 재판이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한다는 예. 그 준용의 의미를 완전히 형사 재판처럼 엄격하게 증거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 탄핵 심판에 나왔던 봐야 증인 된다 부분 이거죠? 그것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준용 아니냐 이게 예.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증거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관들 사이에 그 부분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왜 국회에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내란죄가 나중에 정리되면서 예. 좀 빠졌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두 번째.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뭐 기각이냐인데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세 번째는 조금 가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우선 첫째는 11월 14일 날 내란죄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 부분은 이미 박근혜 재판 때 뇌물죄가 들어갔다 빠졌거든요. 한 번 선례 있고 선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주장을 세게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런데 그걸 헌재가 그냥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면 헌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거 채택이나 뭐를 할 때 8인이 다 합의해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만장일치로.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과거에는 이게 주로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이잖아요. 신문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냐 마냐를 가지고 막판까지 이제 김용현 등이 뭐 그 문제를 삼았는데 그래서 김용현은 저기 재판까지 했습니다. 1심, 2심, 2심에까지 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해놓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건 저는 일단 이게 몇 명이 이견이 있을 것이다를 놓고 좀 약간 꽤 맞추는 논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좀 돌려보시면 모든 걸 다 만장일치로 했어요. 헌재가. 예, 그리고 너무너무 신중하게 윤석열 쪽 입장을 다 반영해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가능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탄핵 그런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저는 무슨 그 곽 사령관 가지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 사람 거 빼더라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예,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총리 중대 법 위반 중에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은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도 못 그런데 못 저건 다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한덕수가 주장해요. 하나도 방어를 못 할 것 같은데. 네, 포고령 1호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국회 들어가는 거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거지.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만장일치가 하는 게 보기도 좋으니까. 네, 저는 그중에 한두 명이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 기각을 지금 계속 끈질기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논리 구성이 안 될 거라고. 기각의 논리 구성 해보세요. 아니 어려울 텐데. 지기현 판사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그 판결 보고서는 이거 이럴 수도 있겠다. 나 그 두려움이 지금 딱 들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이게 내란 수괴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안과 관련해서는 시비를 못 걸어요. 이게 지금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내란 수괴죄 그리고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탄핵 사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 이게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법조인 중에.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절차 문제를 트집을 잡은 거잖아요. 본안과 관련해서는 딴소리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각 의견 내기는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쪽 전략이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냐 윤석열이 이거 가지고 주로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했냐 이걸로 딱 다퉜잖아요. 그거는 5개의 중대 위법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인정한 게 있어요. 내가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했어. 선관위에도 보냈어. 국회도 인정했어요. 근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 그랬지.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탄핵이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런 비법조인이 보더라도 이게 5가지 중에 하나도 방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오래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오래 갈 이유가 없는데 왜 오래 가나 그런데 하여튼 그럼 최 의원님 판단에는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넘어가면 조금 이게 좀 삐끄덕이다.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 좀 지켜보시고 월요일 아직 주말 남았으니까 따뜻한 주말 보내고. 아니, 따뜻한 주말이 아니고요. 내일 광화문에 총 결집해 주십시오. 그 사실은 너무 이거 들고 나가려고. 너무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의 중대 법 위반, 헌법 위반이 명백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명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촛불과 응원봉 드는 그 뭐랄까 규모가 좀 조금 주는 동안 극우가 총 결집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정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어디 응원봉이에요? 이거요. 아니 그냥 족보가 어제 나 없어 선물 보이는데. 받았어. 나 이따 이거 클로징에 한번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제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선물은 받았는데 지금 물어보는 족보는 아, 그게 어느 아이돌? 그룹이냐. 네. 예. 아이돌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이돌은 아니에요. 엄청 비싸. 요 불도 들어와 이렇게 어른 돌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그냥 족보 없는 아유 안 것 웃기다. 자 그저께 나경원 의원 등 그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 탄원서를 제출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판사 출신. 근데 이 설령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거 좀 각하해 달라. 아니 판결 이렇게 했습니까? 이분은 그러면 나경원이? 아니, 이거 저 사람은 그 선진화법 위반으로 6년째 재판받는. 그 저분들은 법이라는 걸 전 이렇게 본다고 봐. 이연령 비연령. 예. 나한테 유리하게 뭐든지 적용해야만 되는 거고 예. 헌재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안 하면 예. 무조건 헌재 때려 부수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실망입니다.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라는 사람이 예. 네. 저러는 것이. 그 나경원 의원이 그 국회의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갖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조금 용어 사용이 많이 틀리네요. 저 끝에 보면 예. 그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청구한다. 청구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권리가 있을 경우에 부탁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청 요청드린다 뭐 그러니까 청구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처럼 내가 손해를 입었어. 예. 그래서 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어. 예. 그럴 때 우리가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런 지적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네. 너무 정치권에 어.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내 오늘 또 그 김영남 의원의 그 오민씨 그 감각, 아유. 이 세심한 디테일. 근데 이게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야 이런 제가 면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추미애 대표한테 여쭤봤어요. 예. 그 추미애 대표님하고 제가 디소위원장 했으니까 대표님 예. 지금 솔직히 변론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변론. 변호사 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추 대표가 못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4년만 지나도 예. 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나경원 의원이 그 하여튼 저렇게 헌법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엔 좀 봐주소 이렇게 말한 게 민주당이 너무 탄핵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뭐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야당에서 지금 그 탄핵 언급하는 인물 2명 더 있잖아요. 네, 여당 아니에요, 혹시 여당에서 저기 여당. 누구? 아니 야당에서 그러니까 탄핵을 언급하는 지금 인물 그 최상목 대행하고 아 예. 심우정. 심우정 총장. 네. 오늘 어디 뭐 바쁜 일이 있으셨었어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최민희. 알아들었어요. 의외로. 안 그런데. 초콜릿 좀 더 드시면서 당 보충하시면서 아니 지금 드시지 말고. 당 떨어져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오늘 일단 명태균 특검법 예상대로 역시 거부권 행사했어요. 저 그거 이해합니다. 최상목 대행 거부권 가던 길 쭉 가야지 안 그럼 내가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주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심우정 총장은 사실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 요즘 해도 너무하잖아요. 네. 네. 탄핵 사유는 정말로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네. 딴 사람 몰라도 심우정 총장은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뭐 정무적인 판단 지금 어쨌든 헌재 선고 앞두고 있으니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 안 할 수도 없다고는 하는데 그냥 보고 넘기는 겁니까? 아니 보고 넘기지 않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연일 당연히 경론이.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심우정의 경우는 아니 저는 심우정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게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예외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고 봐도 우롱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대검에서는 예전대로 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또 그러니까 그것 좀 늦게 하던지.
이해가 아니 안 가요. 왜냐면 일선에서 난리가 난리 났기 났어. 때문에 어. 그 공문을 빨리 안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기엔 우롱이거든요. 그렇죠. 우롱. 그래서 뭐 심우정을 탄핵했을 때 이게 윤석열 탄핵에 득이 되느냐 뭐가 되느냐 따질 일이 아니다. 저는 영향을 안 준다고 봐요. 심우정 탄핵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강경파죠. 네. 늘 강경파잖아요. 그럼 어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 온건파가 좀 있죠. 늘 있는 겁니다. 온건파는 논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 논리는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 논리가 아니니까 왜곡해서 전할 가능성이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을 모셔서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탄핵은 이제 성공해도 그 직에서 파면되는 정도잖아요. 예. 물론 그 당사자는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는 안 풀리잖아요. 파면되면 그냥 뭐 집에 가는 정도인데 그 직에서 내려와서 그렇지. 그 예. 부는 안 풀릴 것 같아. 그 예. 정도로 끝나갖고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실 심우정 총장이 지금 이번에 한 일은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사실 검찰 내에 검사들이 더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법을 알면 알수록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법조인이 아닌 분들도 그 대단히 열받을 일이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 그 한겨레 만평 요즘 그거 엄청 재밌어요. 그거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어저께 만평이 저거에 나왔거든요. 어저께는 저렇게 나왔어. 오늘은 더 웃겼는데 그 3일장이니까 장례를 검찰 상을 당했어. 본인 상을. 그런데 3일장이니까 72시간은 채워야겠죠. 시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만은 심우정 총장이 야 너무 길다 피곤한데 그냥 날로 계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다시 나온 게 본인 상 끝났어요 검찰. 그랬더니 장례비 이제 계산할 때 3일치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이렇게 검찰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서 심우정 총장이 어쨌든 간에 비법조인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이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 조직 전체를 우리가 속된 말로 엿바꿔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일선 검사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후배 검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그냥 야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들이니까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면은 요새 그게 그런 검사입니까? 성향이 좀 강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럼 월급 검사 받는- 때려치고 빨리 변호사라든가 어디 좋은 다른 데 돈 많이 버는 데로 가야지.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사실은 그 생각인데 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문 닫게 만든 거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힐 것 같아요. 네. 워낙 아니 이건 뭐 논리도 없고 뭐 상식에도 어긋나고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놔서 결국에 그 스스로 내란 공범 중의 일원임을 자백하는 수준의 행동을 해놔서 그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백한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나중에 뭐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인용 정도 갖고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아니 이 저도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 형법 제 147조 도주 원조죄가 있어요. 도주 원조죄? 도주 원조, 도주를 도왔다는. 아 윤석열의 도주를 예, 법률에 의하여 네.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예.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 이걸로 당장 고발해야 돼요, 민주당이. 고발은 했잖아요 지금. 아니, 도주 이걸로- 원조죄로 고발은 안 했지. 이걸로 고발해야 된다고요. 아니, 도주 그러면은- 원조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심우정이 지금 저렇게 그 비상식적인 연이은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우정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심우정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러는 아 저는 그 비화폰 서버하고 겁니까? 예, 이미 성관.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 예, 저는 성관위에 예. 2명의 그렇지. 검사가 갔다고 추미애 대표가 제보를 받았고 했잖아요. 제보 실제로 받았어. 그런데 전화한 거는 사실이야 또. 예, 그건 사실이고 예. 밤 뭐 새벽에 밤 늦게 그러니까. 무슨 안부 전화를 해요. 예. 무슨 애인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본인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기 석방돼서 거기 비협 한남동에 들어가야만이 비협헌 서버를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예. 우리의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예. 비아폰 서버 공개가 막혔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거기 지키고 있을 때도 서버 비오픈 서버 포렌식 안 돼 다 데이터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거부한 거였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 버렸잖아. 그 실무자들이 지금 버티고 있겠느냐 아직 지금도 윤석열이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할 게 그거 같은데 왜냐하면 검찰이 풀어준 건 목적이 뻔하거든. 빨리 가서 그거 다 지우라고 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안 할라나. 아, 보복. 예, 류일임이 보복. 아니 그래 보복 실무자들 보복뿐만이 아니고 실무자들한테 빨리 지우라는데 그거 왜 안 지우고 앉았어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또 큰 소리 치면서 그럼 실무자들이 김성훈 때처럼 버티고 있겠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면서 예. 일종의 기류의 변화 같은 거는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있었죠. 예. 지금 그래서 경찰이 그래 영장 신청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렇군. 예.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3번이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예. 기각돼서 결국에는 영장 심의위원회까지 열려서 거기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기존에 쳤던 영장을 날짜 바꿔서 그냥 바로 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그 기류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지. 예, 걱정하시되 예. 제가 이제 이 얘기해서 욕도 많이 먹는데 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집니다. 그 예를 들면 윤석열이 파면되고 뭐 이게 일종의 빛의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지만 확실한 5가지 탄핵 사유 때문에 중대한 위법 때문에 윤석열은 파면될 거고 예. 이런 저항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애타게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 우리가 그것도 잘 이겨냈지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권이 특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맞습니다. 물론 그런 희망을 가져야죠. 네. 희망을 갖고 그 지치지 말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좀 따져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경찰을 소관부처로 하는 행안위의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 지금 행안위원장이잖아요. 아니 신정훈 위원장. 아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인가요? 예. 아 그럼 이철규는 어디지? 딴 데인가? 아 산자위인가 보다 거기는. 예. 아 물론 그러면 행안위에서 한번 그걸 그 상임위에서 따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 벌써 며칠째 영장 신청을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늘상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이미 3번이나 쳤던 구속영장에 날짜만 바꿔서 접수시키면 되는 건데 뭘 검토해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도 아까 그렇게 파면될 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런데 파면된 이후에라도 상황에 대한 그 플랜 B 저 친구들이 그냥 호락호락 그냥 물러날 사람들 아니 왜냐면 물러나면 죽는 건데 그 호락호락 물론이죠. 물러나겠습니까? 그 우리- 플랜 B 분명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 제가 밖에서 막 웃는데 지금. 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요. 1단계 윤석열 파면, 예. 2단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그렇죠. 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상 예. 친일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반민특위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이 예. 경험 때문에 더 불안하죠. 우리가. 예, 그리고 이게 친위 쿠데타니까 이거 어디까지 잘라야 돼? 이런 문제도 생기고 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아 윤석열 파면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다 하자. 그렇죠. 예, 이렇게 안 하면 예.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 시민들께서도 막 이 패널이 나와서 이 말, 저 패널이 나와서 저 말 복잡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시간은 24시간이고 맞죠. 예. 3월 15일 날 나는 뭘 할 것인가. 되게 명쾌하게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단무지. 제가 엊그제 그 집회 나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윤석열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 안 그러면 따뜻한 봄은 오지 않는다. 그 말 제가
그 들으셨죠? 들었죠. 저도 어. 나갔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 생각은 생각. 예. 한 번도 세계 역사에서 예. 악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은 따뜻한 봄은 온 적이 없다. 음. 저는 그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굵게 치고 가야 되는 거다. 예. 나머지 잔뿌리들은 예. 굵은 게 정리되면서 나중에 처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어쨌든 우리 안에 윤석열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상황을 이렇게 쭉 복귀해 보면은 네. 일단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게 큰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와서 복귀해 보니까 자꾸 그 의심이 드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과방위 와서 얘기한 게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 웃었지 그때. 어,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큰 그림은 12월 4일 날 어쨌든 간에 개헌 바로 실패한 그날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최해서 검사들 3명, 법기술자들 예, 3명 법기술자. 회동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제 김영현이 경찰이 구속한다, 뭐 압수수색한다 하니까는 검찰로 자진 들어가서 통화하고. 통화하고 네. 요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네.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통화해라. 네. 그래서 결정해라 하고서는 제발 걸어 들어갔어. 그 다음에 12월 18일 날 검찰이 윤석열 사건만 똑딱 떼어내 갖고 이상민하고 같이 윤석열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잖아요. 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아니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 딱. 이런 이 당시에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았느냐 이걸 갖다가 판단을 안 했겠느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경찰로 이첩을 안 하고 공수처로 했을까? 물론 공수처가 빨리 달라고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는 했어요. 이첩 요구권까지 행사를 했지. 또 했죠. 아니, 했다고 해서 네. 검찰이 공수처보다 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공수처는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수사권이 없다고 좀 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안 받겠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3월 6, 7, 8일 날 이 후다닥 연달아서 일어난 일이 이게 정말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김성우 구속 필요하다고 경찰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니까는 바로 다음 날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줘 버리고 그 다음 날 심우정이 바로 즉시항고 포기해서 그냥 석방시켜 버리고 6, 7, 8일 날 요 날 연속해서 일어난 게 이게 정말 우연이었겠느냐. 아 그러니까 큰 그림은 저는 뭐 무슨 처음부터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걸 왜곡할 그림. 일부러 진흙탕을 만들어서 네. 이걸 갖다 만들어 그 처음부터 의도한 거 아니었나? 그 중간 중간에 중요한 그 이벤트들이 몇 개 더 있었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윤석열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1차 만기는 구속 기간의 1차 만기는 1월 24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검찰로 사건을 보냈고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불허가 연거푸 2번 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월 24일이 1차 만기가 돼 버렸는데 이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갔다 온 기간 우리가 날수로 계산하냐 뭐 시간으로 계산하냐 지금 논란이 있는 그걸 통상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수요일 날 기록이 나왔으면 예. 이게 거기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날수로 계산하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는데 그거를 이틀로 계산해야 되냐 3일을 더해 주는 게 맞냐. 예. 근데 안전하게 이틀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실무상은. 예, 예. 그러니까 1월 26일 날까지가 구속 기간 만기로 계산을 통상 하는데 예. 문제는 1월 26일 날 아침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심우정 예. 총장이 소집했잖아요. 근데 물론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 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김주현 민정수석이 요구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근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예.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검찰국의 검찰과장을 심우정이 했나 같이 그랬을 있었어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하관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1월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는 정말 뜬금없는 회의예요. 예. 예. 구속 만긴 날? 구속 만긴 날 회의에서 뭘 얘기하자고 그러면 만긴 날 그럼 뭐 풀어주자고 할 거예요. 뭐 당연히 기소를 전제로 한 건데 보통은
늦어도 1월 25일까지는 기소합니다. 검사들이 26일 만기까지 안 들고 있어요. 근데 회의를 핑계로 기소가 늦어지면서 1월 26일 날 저녁 때나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구속 기간을 넘겼다라고 해서 지기현 판사가 풀어준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된 거 아니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너무 하루 상관 차리고 그냥 딱딱 그냥 저렇게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죠. 아니 시간으로 넘겼다고 네. 지금 계산이 된 거니까. 이 얘기는 12월 8일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할 때부터 나왔던 그렇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심우정 탄핵을 이렇게 강력히 계속 주장하냐면 예. 그래 이랬다. 그렇다고 치자. 예.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뭘 할 수 있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예. 도주 원조죄 원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예.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예. 그게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국회가 행정부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뭐 판사도 아닌데 할 수단이 뾰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법이 국회에게 허용한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예. 탄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 탄핵을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럼 지금 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거는 누가 봐도 왜 저러지 검찰이 자기 왜 엿을 바꿔 먹으려고 하지 이런 제 좀 표현이 격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도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죄를 져도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놔두면은 내 목에 내가 칼을 꽂게 생겼으니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라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첩사에서 대검하고도 전화하고 국정원하고 통화하고 어쨌든 검찰이 연루가 돼 있다면은 이거 수사를 누가 하냐 이거지 이거를 갖다 검찰이 자기가 자기를 수사를 지금 안 하겠다고 하려고 지금 이런 온갖 꼼수를 지금 다 온갖 수다 꼼수도 아니 대놓고 그냥 우린 못 하겠다고 그냥 대놓고 지금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수사하냐 이거.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어. 경찰이. 아니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그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대체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건데 예.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도 100%다 믿을 수 있느냐? 당장 공수처에 있는 검사만 해도 저 이종호 변호인 출신도 2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진작 출범을 했으면은 좀 하긴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쪽에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특검을 출범 못하게 얼마나 그야말로 그냥 꼼수들 뒤에서 그냥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특검도 그러니까 이 출범 못하는 것도 그런 사유가 있었을 테고 아무튼 검찰에서 그 즉시항고 데드라인이 오늘 자정까지입니까? 그렇죠. 오늘 자정까지. 그거는 날로 따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날로 따지는 거죠. 그거 아니야? 거기 법 조문에 7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도 기록이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받은 날까지 이렇게 날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관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AI 판사가 지기현보다 못할까 이런 사설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저 읽어보면서 맞다. AI도 물론 이게 알고리즘을 계속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갖고서는 편향된 판결이 만약 AI 판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 고쳐 쓴다. 그래서 차라리 AI가 낫다. AI 판사가 이 하여튼 논리로도 가던데 저에게 나온 게 어쨌든 간에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넘쳐날 거 아니냐. 심각할 거 아니냐. 사실은 심각해요. 좀 지금. 지기현 판사가 네. 지기현 판사는 이런 파장을 예상 못하고 지금 저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상 못했다면 정말 바보지. 아니 지기현 판사가 법원 전체의 어떤
국민적 신뢰도나 존망, 예. 심우정이 검찰 조직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를 예. 고려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예. 안 하는 거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자기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기 뭔가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거죠 뭐. 예. 전체를 생각한다면 저렇게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뭐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너무 터무니 없으니까요. 예. 아니, 저는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리기 전에 예. 뭐 담당 재판장이니까 언론에 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내란 사건을 다 저 부에서 하게 됐으니까. 근데 좀 찝찝했던 게 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담당 이재용 판사였죠. 회장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는데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위원 판사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전부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가 과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 그게 업무상 배임이 됐든 뭐가 되든 형사상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말하시는 뉘앙스는 예. 그런 외부 압력이나 유혹에 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아유, 말하신 모르겠어요. 거예요. 하여튼 뭐 아, 난 인생 그렇게 지가 들려갖고 알아서 지금. 사는 거지. 아니 지금 거의 어. 거의 그 논평 불가 수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아, 나 방송을- 속마음은 알 것 같아 지금. 속마음은 눈치는 난 챌 것 같아. 아니 그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시간이고 나발이고 뭐고 나발 마지막 나왔다. 나발 나왔어. 마지막 판단을 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예.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하는 거잖아요. 증거 인멸 서버.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말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구속이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구속 취소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파장을 예상 못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도 어쨌든 대법관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받아서 이거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 네.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검찰이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날로 따지면 오늘 자정까지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직위원 판사가 어쨌든 이 쏘아올린 파장인데 결자 해지로 본인이 매듭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네. 직위원 판사가 본인이 직권으로 네. 다시 재구속 결정 명령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법 도주 상태로 규정하고 예. 왜냐하면 그 법원에 예. 즉시 항고 안 하겠다는 그 문서를 뭐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정부의 행위는 문서로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냈잖아요. 검찰이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더라 내가 확인해 보니 이거 불법 지금 도주 상태다. 그리고 구속하면 되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지금 남은 한 가지 방법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아이고 웃을 일 아닙니다. 그거. 법률적으로는 이미 그 기소를 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동일 사건으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그렇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어쨌든 직위원 판사 본인이 그러니까 이 난리통을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직위원 판사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안 하는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아니 뭐 아니 뭐가 아니고 이제 와서 발 빼시면 어떡해? 아니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들 무슨 캐비닛이 지금도 작동되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그럴 수도 비슷한 있고. 말이죠. 예, 그럴 근데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분이 진보적이다 뭐 그래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진짜 이제 그런 말 안 접수가 제로 안 돼요. 그게 만약에 그랬다면 선한 의도였다면 빨리 구속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선한 의도가 될 수?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아직 일말의 흠결도 안 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려면은 윤석열 탄핵 선거 끝난 다음에 했어야지. 그렇죠.
그 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만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서 구속 취소 결정을 네. 지기현 판사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절차적으로 위배했어요. 그렇죠.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왔으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40일 가까이 갖고 있다가 그렇죠. 뒤늦게 석방해 그렇지. 줬잖아. 본인도 절차 안 지켰어. 맞아요, 맞아. 예. 한 달 넘게 우리 다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속 취소 있어. 예.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영장심의위원회 김성훈 들어 그 결정 나갖고 이제 비협헌 서버를 드디어 우리가 예.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 느닷없이 그냥 지기현 판사가 저 결정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달도 넘게 뒤에 내려버렸잖아. 이게 다 민주당 탓인데 아 왜 민주당 다 탓이- 까먹으셔도 예.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아, 근데 우리도 막 일이 막 터지니까 사실 이 부분을 끝까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우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했네 이런 식이었던 게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꼼꼼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최 의원님 탓이니까 하여튼 최 의원님이 다 챙겨주시고 꼼꼼히.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뭘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이복현이 그래서요.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직을 걸고 맞겠다 그래서요. 그 직을 거꾸로 맞겠다고 하는 게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네. 통과됐잖아요. 야당 주도로 해서 이게 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하도 그냥 소액 주주들이 오민 씨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뭐 쪼개기 상장 대주주들이 이런 거 하도 소액 일반 주주들 뒤통수 치니까 이런 거 못 하게끔 이사들이 경영진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주들의 그 한테도 충실한 의무가 있다. 이걸 이제 개정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예.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일해야 된다는 아주 네. 추상적인 조문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네. 위해서 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나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수준의 아주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예. 딱 그렇지. 그거 바꾼 네.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예. 이번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내용으로 본회의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게 본회의에 통과돼서 만약 시행이 곧 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예. 다만 그동안 하도 말도 안 되게 그냥 지배주주들이 회장님 일가들이 상장은 해놓고 개인 회사처럼 막 굴려왔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시작을 이제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당장 어떻게 크게 바뀔 건 없어요. 네, 선언적 의미예요. 네. 근데 뭐가 크게 바뀌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온갖 내 것이 언론하고 저 국힘의 건성동. 내용도 모르는 의원들이 진짜 여기서 욕 한마디 하면 진짜 무식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어우, 부리고 속이 있는 시원하다. 거죠. 뭐 나발까지 나왔는데 뭐 무식한 놈 정도야 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 말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원론적인 건데 네.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해요. 이게 무슨 뭐 그걸 인정 어. 못 하겠다는 법 앞에 거야. 평등하다 인정 안 해요. 아니 그 초보자들의 탁상 공론이라고 지금 그 이 법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의외인 거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네. 앞장서서 지금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자기의 직을 걸고 최상목 권한대행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거부권 행사하면 나 직 걸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좀 의외 아닌가요, 이거? 왜 그럴까? 근데 그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름을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몇 번을 언급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많이 언급했죠.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 전임 금감원장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몰라. 몰라요. 이렇게 존재감 있었던 금감원장 없었어요. 금감원장 네. 이름을 알 일이 없어요. 거의 금융위원장 수준이에요. 금융위원장보다 훨씬 유명해요. 지금 인지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다. 전임 금감원장이 누구였더라고? 몰라요. 기억. 그러니까 금감원장을 국민들이 알 일이 없어요. 예. 금감원장은 사실 금융권에서도 금융회사의
그 경영진 정도가 네. 금감원장을 아는 거지. 네. 뭐 거기 직원만 해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은 뉴스에 자주 등장해. 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름을 다 알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어. 일단 저는- 금감 뭐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시사하는 뭐 뭔데 나 못 알아듣.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하실려나? 이복형 금감원장이 예. 사실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렸고 윤석열 라인의 막내. 뭐 막내 검사 출신이죠. 근데 지금 국힘의 주류는 이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난리가 난다. 그렇죠. 뭐 반대죠. 소송 청구기 되고 예. 기업 경영하기 어렵고 이거 나라 말아먹을 일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사단 출신으로 금감원장에 일약 발탁됐던 예. 이복현 원장이 자기 직을 걸고 이거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어. 하고 있어요. 어. 되게 이거는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어. 국무총리가 대들어서 예. 후보되고 이런 방식인데 금융감독원장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너무 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지금. 아니 물론 이복현 금감원장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는 틀린 얘기 말 한 한 건 거죠. 없는데 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넘버 3가 지금 넘버 1한테 네. 깜빡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대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지.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 지금 그것만도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네. 그것도 갑자기 인정을 해버렸잖아. 네. 그게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금감원에서 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9달도 넘었거든요. 네. 이제 와서 왜 네. 윤석열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제 와서 왜 이게 자꾸 뭔가 근데 저분은 윤석열하고보다 한동훈하고 더 친한가요? 그것도 그 아니 원래는 뭐 지근거리. 아 그때는 다 같은 원래는 같은 똘똘이었었고. 편이었으니까. 그 나중에는 한동훈 라인으로 갔나? 그거는 내가 모르겠네. 전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뭐 한동훈 라인으로 갈아타서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본인 스스로의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금감원장 이후에 다음 스텝에 대해서 근데 다 맞는 말 했어요. 잠깐만 삼부토건으로. 다음 스텝 뭐? 아 정치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감원장 출신으로 이 정도 인지도 나오기 어렵다니까요. 아 인지도를 이만큼 쌓았어. 지금 이미.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정치인은 첫째가 인지도. 예. 그게 욕을 먹건 칭찬을 아, 받건 예. 인지도가 1위예요. 예.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인지도 사실은 올리기. 대중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예. 솔직히 예. 국회의원 4선 5선에도 이름 되면 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나도 요즘 그 광화문 집회 가면 인지도 많던데. 아니 그 홍사운의 경제쇼 할 때는 저 같은 사람만 알았거든요. KBS 제가 꼭 봤어요 그거를. 예. 그런데 겸공 나온 이후로는 인지도가 확 올라가셔. 그러게 인지도 면에서 내가 이복현한테 빠질 게 뭐 있어. 한번 붙어보세요. 어쨌든 내가 그래서 야,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죠. 네. 아. 아 그냥 이 얘기를 너무 돌려서 하셔서 제가 그냥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 뭐 구상 같은 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정말 대중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갖고 있으면 항상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크게 욕을 먹으면 본인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거는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제 포인트는 최상목은 경제를 중시하잖아요. 예. 최상목이 주주 그 소위 주주 민주주의 주주의 그 권한을 존중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 권성동은 난리를 치고 아니, 금융감독 그런데- 원장은 저러는데 그러니까 거부권 말이에요 거부권. 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돼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회장님들 편을 들 거냐,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 편을 들 거냐. 그 기준으로 보면 회장님 편 들 것 같아요.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처음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은 물론 처음에 저 상법 개정안 나왔을 때 주주의 이익도 이사가 충실하게 그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단서를 뭘 붙였었냐면은 그 단서를
그러면은 회사에 너무 이게 소송이 남발하니까 경영진들의 배임죄를 없애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그거였구만.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없어졌어. 일각에서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청구된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까지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던 경우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그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국내 주주들은 배상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엇은 많이 받았어요. 예.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조금 열릴 수는 있습니다만 상법 개정이 됐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예. 거의 뭐 어쨌든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배임죄를 없애줘라 대신에 이 조건을 달았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바꾸면서 뭐 일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셔도 정치적인 어떤 욕심 야망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하나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이거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곧 보니까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털리면은 나중에 내가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봤거든 본인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털고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제 그 헌재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 검사를 탄핵 기각했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이거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했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헌재에서 판결은 내렸어요. 판결은 증거가 내렸어. 부족한 거.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거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헌재에서 그 수사 검사들 검사들 이제 탄핵 심판 진행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어제 부실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만 했으면은 시간이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서 헌재에서는 시간이 오래전 사건이라서 아마 수사를 충실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실. 저도 정말 궁금했던 사실.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자백을 했어.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거 먼저 들어보시죠. 권오수가 2013년도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고 이 내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저 완전히 자백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 여태까지 나도 몰랐고 뉴스타파 시민보도 몰랐고 저게 그렇게 궁금했는데 저 중요한 사실을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이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거를 2013년에 경찰에 내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야 김건희 야 이거 좀 막아야겠어 우리 좀 막아줘 했더니만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도 같이 했으면서 아니 같이 한 거라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지금 불기소적으로 혐의가 있는데 야 그럼 내가 그러면은 이거 무마해 줄 테니까 좀 줘. 그럼 돈으로 주면 이게 표가 나니까 들키니까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실이야. 이건 진짜 그럼 이거는 당연히 수사 검사들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아니 그 김건희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네. 야 너 돈 준 거 맞냐? 네. 왜 줬냐? 얼마나 줬냐? 이거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권오수하고 김건희하고 대질신문 하면 예. 뭐 되죠. 권오수는 분명히 저거로 내용으로 봐서는 네. 그때 김건희 뒤에 윤석열이 있으니까 윤석열 보고 이거 좀 뭉개줘라. 실제로 그때 뭉개졌습니다. 경찰 내사가. 예, 수사로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질 못했잖아요. 예. 그게 왜 못 넘어갔을까? 누가 이걸 뭉갠 걸까? 그렇게 저 궁금했거든요. 그때 계속 추측은 하셨잖아요. 추측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거야. 검사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있다가죠, 저게. 그렇죠. 예. 결혼할 때가 윤석열이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거든요. 예. 정말 나는 새도 때로 떨어뜨리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은 대검의 그 중수부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특별 수사의 뭐 가장 핵심이죠. 예. 이게 김건희가 보면 모든 검사들, 경찰들 찜쪄먹고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예. 그리고 난 저 방법도 김건희가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난 김건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주가 조작 같이 주가 조작으로다가 그 돈 벌고. 돈을 해놓고 또 저렇게 협찬금 뇌물로 돈 벌고. 그러니까 참 진짜 아유 제가 이거 참나. 어제 그 어떻게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중으로 네.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 저게 왜 저걸 왜 저렇게 말했을까? 이게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조상원 검사가 대놓고 말했는데요. 뭐. 그리고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한 번 말했다고 하면 내가 말하다가 어차피 그냥 실수로 나왔다고 해. 근데 또 한 번 말하거든. 저희가 나중에 확인. 또 한 번 말해. 네. 그것도 마저 들어보세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각된 영장에도 보면 그 범죄 사실 안에 권오수가 2014년에 그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수사무한 명목으로 해서 권오수로부터 뭐 뇌물 수수 등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코바나 컨텐츠를 압색하려고 했다 그 얘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배경이 저게 왜 물어봤냐면은 그때 왜 처음에 도이치 그 불기소 결정하고 발표할 때 우리가 도이치 관련해서 김건희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기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만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래.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설명을 헌재에서 코바나 컨텐츠의 압색이 이 압색과 사실은 내용상 연결돼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더라. 김건희가 권오수한테 도이치를 건으로 해서 협찬금으로 다 코바나 컨텐츠로 이렇게 뇌물을 받았더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사팀이 도이치 수사팀이 김건희를 불렀어야지. 그 뇌물로 그때 받아서 뭉개 때문에 남편이 뭉갰어 아니면 누가 뭉갰어? 다른 누가 뭉갰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요? 저 정도 사안이면. 저 범죄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저는 영장에. 그게 궁금하네. 그 압수수색 영장 저 정도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말은 저렇게 해놓고 제가 검사들이 구속영장이나 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 기각되게 하는 작성법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엉뚱한 데서 저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진짜 갖다 놓고 네, 봐야 봐야 돼요. 알겠지만 네. 저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이 그냥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그래서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수사 기록을 그러면은 좀 보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갖고 와라 했는데 그게 항고를 했으니까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고등검찰청에 2번이나 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검에서 이걸 송부 불가 회신을 한 거예요. 불가 회신을 한 거야. 왜 했겠느냐? 저는 그거는 뭐 제가 고검장이라 하더라도 안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아 근데 그러니까 더 보고 싶다. 저 수사 기록. 진짜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수사 맨 처음 이제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그 검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김건희가 뇌물 줬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물어봤거든요. 그 담당 그때 불기소 결정한 최종 도장 찍은 김땡땡 검사라고 있어요. 어제 우리 작가들 보니까 김땡땡 검사 혹시 김용남 아니냐고 그러던데 본인은 아니시더라고. 그건 아니고. 저는 2012년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아니 그 의심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대. 그랬더니 자기는 2022년부터 뒤늦게 수사에 합류해서 당시에는 그런 사실 자기 없었다. 확인할 수 없었다. 혹시 전임 수사팀들이 그걸 전임 검사가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말이 안 그런 되는데. 사실 제가 보다 어떻게 말은 안 알았어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수사 기록이 따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쨌든 최종 그것도 불기소 큰일이지, 도장은 그거. 자기가 주임 검사로 사인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또 그 전임 수사팀도 그래서 검사 또 확인을 해봤어 저희가. 근데 그분이 그 검찰에서 이미 나가고 다른 이제 큰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뭐 개인 핸드폰 번호는 모르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헌재 이런 증언이 나왔다. 진술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이 그때 수사검사였었으니까 하고 비서한테 이제 연락을 해놨는데 연락 안 응답을 안 하겠다고 비서가 그렇게 했대요. 그 변호사가 응답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건 뭐 안 하겠다는 거는 대충 뭘 의미하는 건지 저희가 잘 아니까. 그때 이번에 이거 나온 거고 그때 한 가지 의미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정리한 게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김건희가 23억 벌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을 왜 쓰고 나갔을까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정리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을 왜 남겼을까? 예. 근데 말로는 우리가 남겨놔야겠다. 네. 우리의 자존심. 예, 그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처럼 저는 이번에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말 왜 했을까? 저들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조상원 검사가 예, 기록으로 다 남아요, 저게. 아니 일단은 그럼 왜 기록을 남기려? 일단은 그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의혹을? 탄핵 소추가 된 거니까 벗어나려고. 아니다. 그리고 할 만큼 그때 했다. 이제 불기소와 관련해서 그 공보 활동을 하면서 언급했던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라는 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된 연루됐다. 거다.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을 텐데 그럼 조상원 검사는 사실은 조상원 검사가 막 검사로 인관돼서 왔을 때 제가 그 부의 수석 검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물론 어렸을 때 본 거지만 조상원 검사도 내심으로는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 말을 했을 때는 이미 탄핵 소추된 거고 예. 끝났다고 구속돼 생각할 있을 거고 때고. 일단 나부터 살자 이 생각 아니었을까? 자,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갑자기 네, 고맙습니다. 들어오네. 끝내네. 아니, 이게 5시 아직 11분이나 되었어요. 오늘 클로징 해야 되는데 잠깐만 1분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응원봉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광화문 집회 현장 갔을 때 어떤 젊은 분이 응원봉 선물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뭐 이게 깜빡이니까 하도 그냥 요란해서 계속 키고 있으면 좀 약간 멀미가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저녁 안 먹고 가서 친구들한테 야 좀 뭐 먹을 거 좀 없냐 좀 먹고 좀 하자 했더니만은 작은 소리로 말했는데도 주변에서 막 음식이 막 오죠. 떡이니 케이크 뭐 쿠키니 잔뜩 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도시락 싸왔다가 다 풀어놓은 거. 먹고 힘내라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화면보다 이게 실물이 훨씬 낫다. 아 화면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헌헌 장부세요. 헌헌 장부. 바꿔 얘기하면 포토제닉하지 않단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화장하면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그리고 내일 오후 토요일 오후 4시 정말 중요합니다. 광화문에서 집회 있습니다. 차인표보다 훨씬 더 잘생긴 인물 거기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연설합니다. 아니 차인표보다 훨씬 잘생겨졌다는 인물은 나말하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제가 거기에 꼽살이 낀다 이 얘기. 그 얘기. 어쨌든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그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에 기대하시고 오늘은 저녁 7시 그리고 내일은 오후 4시 광화문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